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팍스탁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저희 수요일마다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의 기업 분석 내용부터 기술적 전략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실제로 알려주신 종목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면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20% 넘는 수익을 채워간 종목들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의 자세한 리뷰와 또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50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지수 이후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마감을 앞두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대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간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에 0.24% 내렸고 코스닥도 전날 대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9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채금리는 내림세를 보였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든 기술주들의 매수가 몰리며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3대 지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오늘 리뷰 살펴볼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월 14일 종목이었던 삼익 THK 멘토님이 첫 출연 때 가져오셨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일주일 만에 30% 넘는 수익을 기록했고요. 한 종목으로 두 번이나 20% 넘는 수익 가져다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시그네틱스 HBM 관련된 모멘텀 꾸준히 볼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수요일마다 강한 시세가 나타나면서 시그네틱스도 일주일 만에 25%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택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탄한 실적과 또 해외 매출을 바탕으로 미용기기 관련주 중에서 이 원택을 멘토님이 선호주로 공략 도와주셨는데요. 원택 역시나 최고가 기준 24% 넘는 상승으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자세한 얘기와 또 오늘 얘기 나눠볼 시장과 종목 얘기 멘토님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늘빛은 조금 어둡지만 저희는 오늘도 기분 좋게 밀키트 종목으로 수익 채워보는 하루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팍스탁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종목 얘기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또 이렇게 한 주의 중심을 잡아주러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증시가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지켜보는 종목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두 종목에서 상승세,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PMI 지수가 좀 더 하회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다 하면서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잠재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계속적인 악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됐는데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 실적은 물론 안 좋게 나왔지만 실적은 근데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업계들은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멘트는 나왔다. 로보택시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제는 실적 기대감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테슬라가 시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마이너스 10%대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시장에 불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 좀 시황 얘기, 지금 요즘 시장이 너무나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얘기 들어보고 그 와중에 개별 종목을 통해서 또 섹터나 테마의 업황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놓으시고요. 이 방송 다시 보기 또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까지 여기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저희 시황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를 오늘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좀 멘토님께 궁금했던 점이 뭐 테슬라 매출도 지금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좀 하회했다라고 하던데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저희가 기대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폰이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못 썼어요. 근데 네. 아이폰 미니가 나오고 나서 애플의 매출세가 엄청 커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테슬라도 어떻게 본다라면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품화 전략으로 좀 비싸게 팔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는 더 낮춰서 이제 그래도 테슬라다.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더 파급력이 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는 원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요즘 뭐 저가 전략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치를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 대중화에 대해서 테슬라가 제일 많이 앞장을 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좀 더 가격을 낮춘다라고 한다면 중국산 전기차를 탈래? 테슬라 저가형 모델을 탈래? 이런 선택의 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 쪽으로 더 많이 손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래 기대치를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많이 맞았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부터 어떻게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이 더 세게 맞으면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상승세가 좀 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이 테슬라 가격이 좀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저희가 조금 저가 매수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저가 전기차 출시 계획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시장에서 들었나 봅니다. 멘토님 그러면은 사실 이 또 저희가 미국 증시를 따라서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로 네. 에코프로가 이때까지 거래 정지였잖아요. 그쵸?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테슬라 계속 하락하고 있을 동안에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로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를 피해 갔다. 이제 곧 있으면 재개를 하는데 네. 에코프로 그 거래 재개하는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2차 전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그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커질 수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 부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대가 빨리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우선은 테슬라의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래 정지 중인 에코프로를 앞으로도 조금 지켜볼 만한 모멘텀도 발생한 것 같고요. 2차 전지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유튜브 댓글에 시청자분께서 이정우 멘토님 이발하셨네요. 잘생겨졌어요. 라고 이렇게 또 눈썰미 좋은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또 머리도 이렇게 새 단장하고 오신 만큼 오늘 종목도 새로운 종목 잘 준비해 주셨을 거로 믿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얘기 이어가 보기 전에 앞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리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 3가지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첫 종목 저희 또 첫 방송 때 알려주셨던 발렌타인데이 선물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야겠죠. 삼익 THK 로봇주 그리고 저 PBR 관련된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한 종목으로 저희가 2번이나 20% 넘는 수익을 봤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익 THK의 리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이 삼익 THK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저PBR,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라면 요즘에 시장에서 저평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약간 소외가 되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 가격대 이제는 13,500원 부분 이 가격대면은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평가 종목들, 저밸류업 종목들 보험,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수급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씩 더 훈풍을 불면서 중소형주까지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더 저평가된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왜 이 회사를 봐야 되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는 기술력이 풍부하다. 삼성과 협력, 그리고 카이스타 협력.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최고의 대학인 카이스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투자를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그 회사의 비전이나 미래성,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저평가된 부분은 시장에서 관심도다. 근데 이 관심도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만 받으면 주가는 더 올라가도 문제되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정우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은 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멘토님이 또 기업 분석까지 철저히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미래성을 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2월 14일 종목이었던 삼익 THK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13,500원 선까지 지금 로봇주들 소외된 사이에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담아보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고 기술력이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삼익 THK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리뷰 살펴보면요. 3월 6일에는 멘토님이 우리 시그네틱스를 공략해 주셨어요. 당시 HBM 관련된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시그네틱스 역시나 저희는 일주일 만에 수익을 채우고 나오는 전략 가져갔지만은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면서 역시 여러 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시그네틱스 얘기도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시장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10%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이후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조선주 쪽, 방산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는 좀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건 아직 금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라고 본다면 미국 빅테크들의 현금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본다면 독점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망설여요. 그렇다고 그 나머지 돈을 AI에 투자를 안 하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남는 돈으로 데이터 센터, AI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올라가는 부분은 미국 빅테크들의 현금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AI로 쏠리고 있고 그래서 기술 발전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기업들 코스피에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시그네틱스 종목도 HBM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왔다.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세가 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은 저는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낙폭으로 인해서 좀 더 무섭다 이런 부분이 있다 시장에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10%, 20%, 30%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주춤한 것 뿐이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매력적이냐? 라고 볼 때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국 빅테크 관련주들이 AI 시장에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또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엔비디아 최근의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 반도체주들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공략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멘토님이 또 그중에서 이 시그네틱스 저희 3월 6일 설명을 해주실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앞으로 튼튼한 펀더멘탈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 역시나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은 3월 27일에 소개해 주셨던 원택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원택을 지켜봐야 될 이유로 이미 좀 탄탄한 실적과 해외 매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원택 역시나 저희가 20% 넘는 수익 채울 수 있게 멘토님 도와주고 계신데 원택의 자세한 리뷰도 설명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면서 K-드라마 뭐 이런 부분이 점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뤄지고 있어요. 근데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신기한 게 저렇게 나이가 어려? 생각보다 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되게 동안이다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부분이 K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더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 쪽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회사의 관전 포인트가 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동남아 쪽이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볼 수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미용기기 시장이 이제는 점차 확장이 돼가고 있다. 근데 여기 미용기기 시장은 좋은 점이 뭐냐?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AS나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소모품이 또 필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적 얘기 나오면서 실적주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적주로
판단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연초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또 실적 시즌에 수익을 더 한 발 앞서서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종목 미리 좀 담아 두시고 거기에 따른 수익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또 원택으로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이렇게 좀 단발성인 종목들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요일마다 저희 본방사수 해주시면서 이정우 멘토님의 공략법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방송 아침 일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정우 멘토님과 소통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QR코드 활용하고 멘토님과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수요일 시장 개장까지 지금 10분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멘토님과 함께 또 장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도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특징주, 전 사실 어제 시장이 정말 좀 까다롭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방향성 잡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장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장준 지켜봐야 될 특징주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하나오션 하면은 조선 쪽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 그룹을 상징하는 회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그쵸.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상승력이나 어떻게 보면 행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시장에서 가장 탄력을 받았냐? 방산주 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매출이나 수주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았다라고 보는데 이 하나오션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조선주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암흑기를 거쳤던 조선주들이 이제 좀 빛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잠수함 설계 수주까지도 받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선박만 만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사 장비까지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네. 시장에서 그럼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 안 좋았던 네. 거를 왜 봐야 되냐? 좋아지는 날이 언젠가는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기업 분석으로 본다라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안 좋았어요. 21년부터 계속적인 적자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차폭을 좀 더 줄여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24년도 예상치는 이제는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보여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갈 길은 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작년부터 조선주 이제는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야? 계속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관련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배고팠기 때문에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익사이팅하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큰데 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수주도 이제 조금 가려서 받은 부분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돈 되는 일만 좀 하고 싶다. 왜냐? 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돈 되는 일만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조선주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작년부터 좋아진다라고 했던 부분 많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좀 더 다른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업종은 좀 더 한 종목 정도는 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을 특징주로 갖고 왔지만 네. 뭐 현대임스나 세진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제가 유심히 보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멘토님 우선은 저희가 하나오션에 대한 얘기 조금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하나쯤은 좀 담아놓기에 좋은 종목이고 하나오션을 저희가 하나그룹의 방산사업과 연관해서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앞서 설명해주신 내용에 있다시피 조선주들이 조금 사이클이 길다라고 느끼시는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조선주들 담을 때는 저희가 좀 전략을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될까요?
전략은 길게 보는데 네.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면 좀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오름세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떨어졌을 때 지켜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전에는 좀 담아가는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작년이나 계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서 좀만 개선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면 주가 탄력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여기서 더 떨어지기에는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적 전에는 담아가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은 챙겨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선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수익권에 올라오면은 챙겨가는 전략도 좋지만은 꾸준히 눌렸을 때 한 번씩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시작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로 한화오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선업종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장 열리기 전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기업 분석 내용 들어보고 있고 개장하고 나서는 가격 전략까지 실시간 차트 흐름 보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우선 좀 섹터 테마로 힌트를 주자면은 어떤 쪽일까요? 부족하다 부족해. 부족하다. 드리고 싶어요. 네.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요?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쪽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북미 쪽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 뭐 네. 현대자동차도 공장이 짓는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공장을 지면 제일 많이 필요한 건 뭘까요? 전기? 네, 맞습니다.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 뭐 태양광, 원전, 그리고 풍력 이런 거 다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은 더 클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 어떻게 보면 전력 보조 장치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은 회사를 갖고 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명은 네.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 네. 이름에 좀 직접적인 전기가 아닌 콘덴서가 들어가는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멘토님 저희가 이 전기 업황에 대한 얘기를 우선 풀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사실 한 3월쯤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았나. 뭐 저희가 지금 딱 떠오르는 종목만 해도 LS 그룹주라든지 일진전기, 뭐 계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이 전기 관련 쪽 봐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실적주로 이제는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짓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은 전기 관련주 그리고 전선 부품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구리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구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회사들도 어떻게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포인트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각 회사에서도 이제 전력 소비나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더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신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옛날 과거에 안 좋았던 부품 그리고 과거의 부품을 사진 않죠. 그쵸? 제일 신제품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전기 관련주들을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요.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좋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방산주 올라가는 느낌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처음에 계속적으로 전쟁 이슈나 대외적인 이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방산비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적으로 전기 관련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기 관련주 그리고
전기 관련 부품주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이 폭증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일진 전기, 뭐 사마 전기, 뭐 네네. 이런 부분 전기 관련주들, 전기 부품 관련주들 왜 잘 나가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 관련 기업들이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관련 부품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지금 건설 쪽은 많이 안 좋지만 네. 이런 관련 부품 그리고 전기 관련 주들은 좀 더 유심히 보면서 해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기 전선 쪽이 이제 실적주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좀 업황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봤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사막 콘덴서를 지켜봐야 될 얘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멘토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사마전기랑 같은 이제 계열사로서 운용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막 콘덴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전해 콘덴서, 그 사마전기에서 생산 중인 전해 콘덴서를 제한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콘덴서가 어떻게 보면 전기 부품에 꼭 들어가는 제품이다라고 그쵸?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 이런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심상치 않게 어떻게 보면 배전반, 그 두꺼비집 뭐 이런데 열다 보면은 사마 제품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신규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유럽, 북미, 아시아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공장도 계속적으로 확장세가 나오고 있다. HBM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공장들도 확장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력 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 부품, 전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핫한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왜냐? 우리도 돈이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너네한테 돈 주고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이 왜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패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빅테크에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남들한테 대여해서 쓴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차별화되면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세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전선 그리고 전기 부품 관련주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사막 콘덴서에서 전력용 커패시터 이 제품을 사용하면 네. 어떻게 보면 케이블의 전력 손실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전기에서 전압, 전류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전력 손실을 감소한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100의 전기가 들어왔다고 치면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전기를 100%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감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초전도체 얘기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게 초전도체가 전력 손실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막 콘덴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런 또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비용 절감도 될 것 같고요. 좀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실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사막 콘덴서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우선 기업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은요, 이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황에 대한 얘기도 앞서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AI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기 전력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밀키트 종목 우선은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봤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 정도에 담아가야 할지, 또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하고 가셔야 할지 이 부분도 많은 궁금증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가격 전략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수요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현재 시간은 9시 4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간밤 상승세로 마친 뉴욕 증시를 따라서 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6% 오르면서 지수 2671선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1.36% 오름세 보이면서 85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강하게 상승 견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1,380억 정도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113억 정도 팔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상승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5%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38만 8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좀 관련 대기업 종목들 4% 정도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3D 낸드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가 6%, PSK가 4% 정도 빨간불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4.5% 강하게 오르면서 17만 8,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나 3% 넘는 강세 보이면서 현재 주가 7만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좀 시작이 굉장히 강한 반등세 보여주면서 출발하는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멘토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오늘 공략해볼 밀키트 종목 삼화 콘덴서에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화 콘덴서 오늘 시장에서도 2% 정도 강세 보이면서 주가는 47,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조금 상승 흐름을 탄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지금 보이는 점이 계속해서 아래 꼬리들이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삼화 콘덴서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다른 전기, 전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컸었는데 네. 이 사마 컨덴서 같은 거는 좀 늦게 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천천히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갖고 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 상승세는 저는 의미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네. 진입가는 47,000원 이하.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초반에 잠깐의 윗꼬리가 좀 달려주는 모습인데 지금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47,000원 이하에서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하루에 2%, 뭐 3%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저항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매물대 구간만 소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한 차례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목표가는 지금 52,000원으로 드렸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표가고 이 부분을 또 넘어준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액면가가 1,000원인 종목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가 액면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자주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마 컨덴서도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시장에서 탄력성을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피에 상당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코스닥보다는 좀 더 제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기업 분석으로 보자면은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오, 네.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21년보다는 낮지만 매출액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연도 예상을 했던 부분보다 더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구리 관련해 가지고 전기 관련 부분에서 필수인 구리 제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가격전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좀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0원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사막 콘덴서의 가격 전략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종목 역시나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세에 접어든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설명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이 종목 48,000 현재 또 48,000원 선까지 3% 넘게 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당장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47,000원 선 이하를 기다렸다가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52,000원, 손절 라인은 42,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저희는 오늘 또 남은 시간은 개장 상황 살펴보면서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 따라가면서 오늘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위에는 SDN이 올라와 있습니다. 멘토님이 SDN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장에서도 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고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 관련주들한테 좀 호재를 보였던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쪽으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 SDN 관련해서 멘토님 시각은 어떠실까요? SDM은 어떻게 본다면은 전형적인 소형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태양광 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거의 중국이 다 잡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없다.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나왔던 이슈, 전력량 이슈가 불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바톤을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이번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확 불을 지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투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 근데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전력량은 부족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에너지 이런 부분을 다 해도 이 AI 시대에서 전력량은 부족할 거라고 나오는 예상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뭐 화력 발전소나 이런 부분을 더 신규로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태양광, 원전, 뭐 풍력 이쪽으로 기업들이 눈이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SDN 같은 경우는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2배가 넘는 부분이 나왔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무작정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 부분, 약간 테마주 성격이 강한 SDM보다는 좀 실적이나 바탕되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하나큐셀도 저는 눈여겨보는 종목인데 요즘 어떻게 본다면 그룹 따라서 종목들도 잘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하나 그룹주들이 좀 좋았던 종목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 그룹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가 관리를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LS 그룹이랑 어떻게 보면 하나 그룹이 거의 투탑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큐셀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어떻게 본다면은 당리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런 소형주로 들어갔다가 물릴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다. 근데 이런 소형주는 또 단점은 쌀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총을 지금 보자면 전일 시총이 1,000억대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는 500억대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500억대까지 나왔던 부분은 기업 분석에서 보자면은 작년 실적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76억 한 번 찍혔는데 네. 거의 500억대로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22년도, 21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작년 실적 하나 크게 안 나온 걸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던 종목이니까 그때부터는 좀 노릴만 하지 지금은 무작정 따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더 거부감은 있다. 어떻게 본다면 테마 종목이 오르고 나서 나머지 태양광 관련해서 실적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태양광 관련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너무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너무 네. 저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크다. 어떻게 본다면 거의 2배,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산이랑 중국산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미국 제품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 뭐 중국 제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미국이 잘하는 관세나 이런 부분을 더 세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큐셀 이런 실적 관련,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은 종목들로 눈여겨보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SDN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얘기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이 SDN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도 작고 또 가볍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 볼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 태양광 시장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멘토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한화큐셀 같은 기업들 살펴보자라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멘토님 다음으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 가까이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라이콤도 상한가 진입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테슬라의 실적 얘기를 풀었었지만은 이 8월에 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 테슬라 연관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저는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무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라는 부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부품들, 많은 가격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합니다. 근데 네. 자동차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만 쓰는 부분 그리고 한 번 살 때 비싸게 주고 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는 출퇴근 그리고 어디 나들이 갈 때 이런 네. 데만 쓰는데 이 로보택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서 내가 갖고 있던 자동차 나만 소유했던 부분을 이 로보택시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확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게 나온 건 없다. 앨런 머스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약간 에어비앤비 형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 사업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부분이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로보택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관련 부품이나 이런 부분 수급도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기존에는 비싸서 나만 좀 고생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옵션을 추가를 안 했던 부분도 이 옵션을 추가해서 내가 또 부가적인 경쟁 소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흥방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부품주들은 어떻게 보면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테마에 관한 멘토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에어비앤비처럼 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출시가 공유경제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부수적인 낙수 효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셨던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셨던 밀키트 종목명은 삼화 콘덴서였습니다. 종합 콘덴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계속해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고, 또 영업이익과 매출까지 상승세에 접어든 만큼 저희가 또 이 실적 시즌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 내리는 수요일 우리 시청자분들 안전사고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